좋습니다. 이제 3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그 공유결합, 이제 극성 공유결합, 그러니까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결합의 종류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크게 나눌 수 있고, 금속 결합은 우리가 다루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는 걸 분자라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 공유 결합 내에서 각 원자들이 그 결합 전자를 얼마나 자기한테 끌어당기는 당기냐, 그 능력을 수치화, 상대값으로 수치화한 게 전기 음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차이가 나는 두 원자가 결합을 했을 때는 한쪽으로 결합 전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를 뭐라고?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했고, 다음과 같이 예외도 있긴 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요. 루이스란 사람이 제시를 한 건데 그 공유 결합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전자구름으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전자구름으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하냐고 했을 때, 처음에 과도기에는 각 원소의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거는 최외곽 전자하고 동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외곽 전자와 동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수소는 1s에 전자가 1개 있으니까 최외곽 전자가 1개고, 헬륨은 최외곽 1s에 2개 있으니까 2개고, 반면에 이제 이족들 보면 이주기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하나 이렇게 늘어나는, 점점 최외곽 전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외곽 전자를 이제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루이스 영어로 쓰려면 dot structure라는 말을 쓰고, 이들을 이제 봤을 때 루이스 전자점식을 통해서 공유 결합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고 했을 때요. 자, 보시면 아까 전 시간에 물 H2는 물이에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물은 이제 1s의 전자, 수소가 1s의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 5의 전자가 이제 2개 부족하니까 다음과 같이 공유 결합을 했었죠. 이제 공유 결합을 그릴 때 다음과 같이 전자가 서로 공유되어 있으면은 공유된 전자 2개 하나를 짝대기로 표현을 하자. 뭐라고요? 공유된 전자 2개를,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죠, 당연히. 2개를 어떻게 표현하자? 짝대기 하나로 표현을 하자. 그러면은 짝대기가 2개면은, 그러면은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다음과 같이 C2H4라는 화합물이 있었을 때, 탄소에서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공유결합이 2개가 있죠. 공유결합이 같은 원자 사이에 2개가 있는 걸 우리는 이중결합이라고 하고, 이중결합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지금 공유전자가 몇 개예요? 4개겠죠. 우리는 이걸 이제 축약을 좀 해서, 축약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좀 써서 공유 전자 쌍이 2개가 있다고도 표현합니다. 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pair 뜻이죠. pair 2개를 뜻하니까 2 곱하기 2 해서 4개가 있다는 게 맞는 말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공유 결합을, 그러니까 분자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럼 이제 우리가 H2가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건 알았지만은, 아니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실제로 이렇게 당연히 안 되지만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5하고 이렇게 경우 수가 이거밖에 없겠구나.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적합한 루이스 구조를 찾아내느냐에 대해서 이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이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 전에 이제 알아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루이스 구조뿐만이 아니라 유기화학 혹은 일반화학에서 잘
이제 곳곳이 숨어서 단어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봅시다. 형식전환은 결합전자를 비극성 공유결합 취급, 그러니까 서로 전기음성도로 끌지 않았을 때 반반 나눠 가졌을 때 형식전화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뭘로 예를 들어야 좋을까? 좀 애매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일단은 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안 배운 것들을 쓰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자, 물이라는 게 물인데 H2가 있는데, 자, 결합전자를 봅시다. 결합전자를 보시면 봐봐요. H라는 얘는 전자가 2개, 일주기니까 전자가 2개 있으면 중성이죠. 저기는 2개 있으면 중성이 아니라 하나 있으면 중성이고, 죄송해요. 전자가 1개 있으면 중성이고, 2개, 공유결합을 포함해서 2개 있어야 안정이죠. 오케이? 다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1개가 있어야 중성이고, 공유결합해서 2개를 가져야 안정이죠. 그럼 이 결합은 지금, 이 결합 짝대기 하나에 뭐라고 했어요? 공유전자라고 했으니까 수소의 전자 하나와 사실은 산소의 전자 하나가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수소 입장에서는 한 개의 전자를 내가 일단은 갖고 있으니까 중성은 맞아요. 그다음에 2개의 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안정하겠죠. 그리고 비극성 공유결합으로 취급을 하자고 했으니까, 반반 나눠 가지자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중성이 맞죠. 근데 실제로는 전기 음성도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끌려가고 있으니까 사실은 부분적으로는 얘가 플러스를 띄고 마이너스를 띄지만 루이스 구조의 형식상 공유전자를 반반 죄송해요. 왜 그러지? 공유전자를 반반 나눠 갖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수소는 하나의 전자를 온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전하가 0이다. 형식 전하가 0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다음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자, NH4요. 이거 원래 예시를 이렇게 안 들려고 되게 많이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 질소에는 플러스가 있어요. 암모니아거든요. NH4 플러스. 그럼 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여기는 암모늄 이온이죠. 암모니아가 아니라. 왜 그럴까? 봤을 때, 자, 이 질소 입장에서는 자, 이 4개의 결합전자는 각각 여기서 몇 개? 하나씩만 내 전자죠. 왜? 비공유 전자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뭐라고? 비공유 전자래. 죄송해요. 자꾸 말이 헛나오네. 비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결합전자의 절반만 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비공유 전자가 없으니까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4개의 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야? 질소는 기본적으로 15족이고 원래 전자수가 몇이에요? ES2, EP3잖아요. 5개의 전자를 가져야 중성이기 때문에 5개의 전자가 원래 있어야 중성이기 때문에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당연히 전자가 하나 모자란 게 되겠고, 전자가 하나 모자라니까 양이온을 띄겠죠. 플러스 1이겠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형식 전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산화수로 넘어갑시다. 자, 산화수는 결합전자를 이온 결합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온 결합. 그러니까 결합전자를 무조건 누군가 하나가 다 뺏어간다. 누군가 하나가 뺏어간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산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원래 가지고 있었죠. 뭘 기준으로? 형식 전화 기준으로.
형식 전화 기준으로는 6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 근데 결합 전자를 이온 결합으로 취급하니까 이거는 어디가? 전기 음성도가 센 산소가 다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전자를 가지니까 산화수 기준으로는 산소는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되겠고, 결합전자를 몽땅 뺏긴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소는 전자가 하나도 없죠. 양성자가 1개인데 전자가 하나도 없다. 전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는 각각 플러스 1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산화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산소의 산화수 전자는 마이너스 2, 수소의 산화수 전자는 플러스 1입니다. 괜찮죠? 형식 전화로는 0, 0, 0이고요. 그다음에 입체수 봅시다. 입체수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 입체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띱니다. 자, 이 물에서 우리가 입체수를 알아봅시다. 스테링 넘버는 뭘까요? 했을 때, 자, 중심원자 기준에서 공유결합수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결합 전자수가 아니라 결합의 수예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수라고 했죠. 전자쌍의 수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H2O의 입체수는 스트링 넘버 4입니다. 4. H2의 입체수는 4이다. 그럼 만약에 뭐가 가장 적합할지 모르겠네. 이걸로 해볼까요? BH3. 자, BH3는 간단하죠. B의 오비탈 최외곽 전자수는 몇 개예요? 3개죠. 네, ES2P1에 ES2P1이라고 해도 되고 13족. 13족이니까 3개죠. 그럼 하나, 둘, 셋. 이미 하나, 둘, 3개 해서 결합 전자에 다 쓰고 있어요. 공유 결합의 전자를 다 최외곽 전자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대로 결합만 비공유 전자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얘는 스트링 넘버 입체수는 3개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 여기 있는 가장 적합한 로이스 구조 그리기는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유기에서는 안 쓸 겁니다. 뒤에 있는 걸로 쓸 거라서. 물론 이제 일반학에서는 한번 그려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그려보시고 일반학에서 연습은 이제 일반학 선생님이나 혹은 훌륭한 교재 미루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은 우리가 CH4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탄소의 오비탈을 한번 보죠. 탄소. 얘가 지금 고립된, 그러니까 탄소만 있다는 거죠. 탄소의 원자 오비탈이에요. 우리 이거 1단원에서 잠깐 봤었죠. 1s2, 2s2, EP6 이렇게. 근데 채워질 때는 어떻게 채워진다?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채워지고, 파울리, 베타원리처럼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교차로 돼야 되고, 훈트 규칙에 의해서 한 방에 몰아 있는 게 안 된다. 각방을 써라. 각방을 쓰는 게 반발력을 제일 줄일 수 있다. 네, 올바른 이제 원자 오비탈인데, 그럼 이제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최외곽 전자에서 뭐라고요? 최외곽 전자에서 각각이 서로 전자를 하나하나 주고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보면은 가장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이러지? 가장 높은 에너지의 전자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원래 예측되는 구조는 CH2여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 이런 게 없고 CH4라는 구조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우리가 아까 했던 게 그대로예요. 아까
아까가 아니라 전 시간이죠. 전 시간에서 이제 2주기 경우에는 8개 8전자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8개의 전자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8개의 전자만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는요. 여기는. 근데 사실은 그렇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되냐 했을 때 이 각각의 전자 껍질들 오비탈이라는 그냥 적지 맙시다. 자, 이 오비탈이라는 전자 껍질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은 사실은 파동이다. 파동은 삼각함수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삼각함수로 정의할 수 있고 얘네들은 결국 어떻게 될 수 있다?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잘 섞어가지고 무슨 오비탈 4개를 만드냐면 sp3 오비탈이라는 각각의 봐봐요. s와 p 3개를 섞어서 혼성화,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의 혼성화예요. 섞어서 만든 sp3 오비탈 4개로 바꿔내자는 거예요. 근데 그럼 sp3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이렇게 존재하면은 혼투 규칙에 의해서 다 각방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아우프바우를 싸움 원리에 따라서 축조 원리에 따라서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찾아야 되는데 sp3 오비탈의 에너지는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이렇게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고 자 뭐라고요? 아까 우리가 탄소는 1s2, 2s2, 2p2라고 했는데 얘네들의 오비탈의 에너지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네들을 섞어서 같은 주기에 있는 걸 섞어서 정확히는 이제 에너지가 너무 갭이 크면 잘 못 섞고요. 에너지가 갭이 작으면은 다른 주기라도 섞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할 얘기고 어쨌든 4개의 오비탈을 섞어서 sp3 오비탈 4개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sp3 오비탈이라는 거는 s에다가 3개의 p니까 얘네들의 오비탈은 무조건 뭐예요? sp3라는 오비탈은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 4개가 나올 수밖에 없죠. 4개의 오비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s 하나에 2개의 p 오비탈이 섞이면은 이거는 3개의 오비탈이 나올 수 있죠. 3개의 오비탈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이 혼성은 sp2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계속해 봅시다. 계속하면은 s하고 p 오비탈 하나만 섞였어. 나머지 p 오비탈은 관여하지 않아. 그럼 2개의 오비탈을 형성할 수 있고 얘는 sp 혼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혼성 오비탈이 정해지면은 뭐가 정해져요? 오비탈 개수가 정해져요. 동등한 오비탈 개수가 정해지면은 이거에 따른 입체수, 스테이크 넘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여기 암기하시겠지만 sp3 오비탈은 항상 스트링 넘버 결합수가 4개입니다. sp2 오비탈은 항상 결합수가 3개, sp 오비탈은 결합수가 2개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원리는 뭐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더 안정해지자 이거예요. 더 안정해지자. 자 이제 높은 거 2개에 낮은 거 하나보다 이제 적당한 거 4개가 더 안정하다는 얘기고 그럼 이들의 모양은 아까 우리 개수는 오비탈이 믹싱된 그 개수를 그대로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따르잖아요. 지금 sp3 오비탈은 4개니까 그럼 모양은 어떻게 존재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양은 이 오비탈 간의 서로가 반발력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발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각각 전자들이 서로 있으니까 서로 멀리 떨어지려고 하겠죠. 서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구조들이 있다. 그래서 그 모양은 뒤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3개가 혼성화가 돼서 sp3 오비탈이 몇 개? 4개. 혼성화되기 전후의 오비탈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4개가 어떤 모양으로 존재한다? 각각이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모양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뒤에 나올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되고, sp 혼성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s 오비탈이 있고 다음과 같이 이제 p 오비탈이 있는데, p 오비탈이 근데 이 sp 각각 있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sp 혼성 오비탈 오비탈을 가지면은 다음과 같이 더 안정해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이 그림이 말해주는 바는 이제 s 오비탈을 보시면은 양수가 이제 플러스 양극이 있고 p 오비탈의 음극과 양극이 이게 존재하는데, 정확히는 이제 이런 거죠. 파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쪽은 같은 방향이니까 보강 간섭을 하고요. 이제 뭐 예전에 중학교 때 파동끼리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이제 더 크게 변하잖아요. 파도가 더 커지듯이. 그래서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반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일어난 쪽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자, SP 혼성 오비탈을 보시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난 쪽은 당연히 커지고 상쇄 간섭이 일어난 쪽은 좀 작아진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림이 조금 디테일한 겁니다. 좋아요. 그래서 뭐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설명 간단히 했지만 이유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결국에는 요걸 외우는 겁니다. 요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되고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SP 혼성 오비탈 하면은 스테링 넘버 2, 그 다음에 혼성 오비탈의 모양은, 자,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음전하를 회피하기 위해서 가장 먼 곳으로 갔습니다. 180도요. 180도. 자, sp2 혼성 오비탈 같은 경우는 s 오비탈과 p 오비탈 두 개가 섞였고, 결합수 스테링 넘버는 결국 3입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평면을 해당하고 있기 때문에 120도 각도를 갖게 되고, sp3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사면체 109.5도 스트링 넘버 4, 그 다음에 sp3 d 오비탈 같은 경우는 스트링 넘버 5고, 자, 삼각 평면은 당연히 120도고 이들과 그 위에 R형형은 90도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sp3 d2 오비탈 6번 이제 스테링 넘버 6이고 전체가 90도입니다. 이제 나는 도저히 못 외우겠다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이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일반화학에서 무조건 나오니까 해야 돼. 근데 유기화학에서 사실 관심 갖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왜냐면은 디오비탈이 끼는 순간 3주기 원소들이 주가 되는데, 우리 유기화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소들은 2주기 원소들이고, 그 중에서도 탄소가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앞에 sp3d나 sp3d2를 볼리는 학부 수준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즉슨 이거는 무조건 첫 트라이에 다 외워야 되고 예시까지 외우면 좋죠. 물론 이제 예시까지 외우는 건 일반화학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 6도 당연히 어차피 외워야 된다. 자, 그래서 D번 보면은, D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D번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이중결합을 봅시다. 이중결합. 다음과 같이 이중결합을 보면은 자, 스트링 넘버 찾아봅시다. 자, 아까 스트링 넘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앞에 한번 보세요. 리뷰 보세요. 입체수는 중심 원자 기준으로 공유결합수에다가 비공유 전자쌍수였어요. 그럼 이 탄소를 기준으로 자, 공유결합수 하나, 둘, 셋. 여기 이중결합은 똑같은 결합으로 취급해요. 하나, 둘, 셋. 그럼 결합수는 봐봐요. 결합수 스트링 넘버는 3개죠. 뭐 더 이상의 그게 없잖아요. 그 비공유 전자성이 없으니까. 하나, 둘, 3개. 근데 스트링 넘버가, 그러니까 결합수가 결정되면은 항상 뭐가 결정된다고? 무조건 혼성 오비탈이 결정이 된다고. 혼성 오비탈이 결정이 되는데, 이 혼성 오비탈은 뭐? sp
sp2로 교정이 됩니다. sp2. sp2는 12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20도겠죠. 120도요. 근데 그러면은 아니 아까 공유결합수라고 했잖아요. 네가 공유결합수라고 했는데 왜 얼렁뚱땅 여기 와서는 지금 6페이지 와서는 왜 이거를 하나로 취급을 얼렁뚱땅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뭐냐면은 이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은 혼성 오비탈의 결합이 아닙니다. 이제 컨주게이션 단원에서 요 단원에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리마인드 하겠지만 얘를 이제 분자 오비탈 그 오비탈 구름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지금 탄소예요. sp2 오비탈 가지고 있고 수소가 이렇게 1s 두 개가 수소가 이렇게 있죠. 물론 얘하고 얘는 똑같아야 되는데 제가 거지같이 그린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탄소를 보시면 오른쪽 탄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지고 똑같이 무슨 똑같이 무슨 혼성 오비탈? 탄소에 sp2 혼성 오비탈 이쪽에 적지 말고 이쪽에 적읍시다. sp2 혼성 오비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s에 수소가 달려있죠. 그러면은 탄소에 원래 가지수는 탄소는 원래 4개잖아. 4개. 최외곽 전자가 4개예요. 4개. 하나, 둘, 3개 했어. 하나는 어디 있다는 거야?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p-오비탈에 있습니다. p-오비탈에 있고 p-오비탈끼리 결합을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p-오비탈끼리 결합하는 거를 우리는 파이 결합이라고 하고 이 파이 결합의 대표적인 얘기는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이 있습니다.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예외 가져오셔서 또 아니라고 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분자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스트링 넘버를 유출을 하고 그를 이용해서 혼성 오비탈을 계산을 한 다음에 혼성 오비탈이 뭔지를 알 수 있었다. 이 이중결합은 사실상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은 혼성 오비탈끼리의 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 네, p-오비탈끼리의 결합이었다라는 것까지 보고 그러면은 왜 이런 혼성 오비탈 sp2가 아니라 p-오비탈을 따로 결합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는 p-오비탈끼리 결합하는 게 뭐가 좋다? 네, 더 안정화돼서겠죠. 네, p-오비탈끼리 결합하는 게 더 안정화돼서고 sp2 혼성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자, sp3 오비탈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탄소의 원자 내부에 있는 오비탈, 최각전자 오비탈끼리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얘 보시면은 이 파이 결합은 하나는 p 오비탈 내 건데 하나는 남의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한정으로 p 오비탈을 받아들일 수 있다. p 오비탈을 받아들여서 파이 결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파이 결합이 많아지고 p 오비탈이 많아지면은 이들의 분자 오비탈, 이들이 섞여 있는 오비탈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에너지가 안정화되고 낮아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p 오비탈이 다음과 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어렵죠. 어차피 추후 자세히 할 겁니다. 그냥 모르면은 치워 놓으셔도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구조식은 지금 필요 없고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연습해야 될 겁니다. 연습해야 될 거고 VS-EPR로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이고 자, VS-EPR이 아까 뭐였어요? 제가 아까 제대로 그 이름을 얘기를 안 했지만 자, 가장 반발력이 최소화되는 구조가 되라 라는 이론이 VS-EPR이에요. Valence Shell of Electron Pulse Repulse였나?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사실 새벽 몇 시냐 지금? 거의 2시가 넘는데 왜 새벽에만 찍으니까 저도 이제 적당히 해야겠습니다. 낮에 찍어야 되는데 요즘 시간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걸 찍는 기준이 지금 2월 초인데 각각 그 시간별로 역병이 좀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1월에서 2월 넘어가는 데는 노로바이러스가 좀 잘 걸려요. 노로 걸리면 한 3, 4일 동안은 그냥 최소 3, 4일간은 공부는커녕 일어나 있기도 힘들 테니까 이제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전염병에 잘 안 걸리는 확실한 가장 싸고 좋은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거죠. 마스크 착용이 조금 여러분들의 그 컨디션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해야지. 자, 그래서 반발력을 가지고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자, 이를 우리는 AXE 노테이션이라고 부를 거고, 자, 그럼 AXE 노테이션의 각 의미를 뭐냐면은 A는 중심원자, 에이텀을 뜻하고요. X는 중심원자에 결합된 이제 짜바리들, 따까리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좀 상스러운 말이지만 어쨌든 그런 원자를 뜻하고, E는 일렉트론, 비공유 전자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AXE 노테이션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걸로 한번 역산으로 해볼게요. 자, CH4 이렇게요. CH4를 보시면은, 자, 중심원자의 원자가 전자수 플러스 전하수, 중심원자의 원자가 전자수, 그러니까 즉 최외곽 전자수는 C는 ES2, EP2 14족이니까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 4개예요. 자, 4개. 일반 형식전화, 전하수는 형식전화를 의미해요. 형식전화는 지금 없죠. 탄소에게 형식전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고, 결합수는 몇 개예요? H가 4개 매달려 있죠. 4개입니다. 그래서 0이에요. 그럼 이게 0이 뭘 뜻하냐면은 2를 뜻합니다. 2가 연결한 뜻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이들을 조합해서 보면은, 자, A 중심원자 C를 기준으로 A, 그다음 H가 4개인 거는 주변 원자죠. X가 4개, E는 몇 개? 빵개. E는 빵개니까 적을 필요 없겠죠. 그래서 AX4라는 노테이션이 정해지고, 자, 여기 그 다음 보시죠. X와 E의 합은 뭐라고요? 입체수예요. 그래서 X4, E0니까 여기 입체수는 몇 개? 4개. 4개입니다. 자, 아까 입체수를 알면 뭘 할 수 있다고 했죠? 스트링 넘버 입체수 4개. 입체수를 알면 뭘 할 수 있다고? 혼성 오비탈을 할 수 있다고. 입체수를 알면은 바로 그에 해당하는 혼성 오비탈을 아는 것 자체가 무슨 이론? VS-EPR이라는 이론이에요. 스트링 넘버 4, sp3. 자, 아까 제가 이거 외우라고 했었는데, 지금 당장은 외울 이제 저랑 수업 끝나자마자 바로 외우셔야 돼.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모르니까 sp3는 109.5도를 갖고 있습니다. 109.5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죠.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했더니 여러분들 기지개 한번 펴실래요? 이게 하다 보면은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는 모니터보다는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게 목이 앞으로 꺾이니까 부하가 굉장히 심하게 걸거든요. 경추에요. 나중에 이제 목이 아픕니다. 목 디스크까지는 아닌데 이제 가면 이제 목 디스크 끼라는 어처구니 없는 병명에 속하지 않는 이제 사자 같은 발언을 하지만, 어쨌든 부하가 좀 가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제 뒤로 펴는 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졸려가지고 아무 말이나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봤죠. 예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예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루이스 구조를 좀 그리기 힘들잖아요. CS2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CS2 한번 봅시다. 자, CS2 보면은, 자, 중심원자 4개. 중심원자 최외곽 전자수 4개. 당연히 전하수 생략할게요. 전하수 0개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S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2개를 잡아먹습니다. 자, 뭐라고? 보통은 2개를 잡아먹는다고요?
요거를 좀 빼먹었네. 자, 여기 하나 빼볼게요. 단 산소와 황 같은 16쪽은 몇 개? 결합수에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곱하기 2. 그러니까 지금 CS2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결합수가 CS2 이렇게 두 개잖아요. 두 개인데 곱하기 2를 해서 2 곱하기 2를 해서 4개. 그래서 0입니다. 그래서 0이에요. 자, 그래서 CS2는 0. 최외곽 전자수 2가 0이기 때문에 AX4 sp3입니다. 잠깐만. AX4가 아니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졸리긴 한가 봐요. AX2 SP입니다. SP. X2 그 다음에 AX2는 스트링 넘버가 2니까 SP 오비탈이겠죠. SP 오비탈.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럼 왜 그런지 보시려면요.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자, 결합을 한번 볼게요. 어떤 특정한 원자에 산소가 다음과 같이 결합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 둘, 옥테 우리 8전자를 만족해야 안정하다고 했잖아요. 8전자를 만족하기 위해 지금 공유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족했어요. 8전자는 만족했어. 근데 형식전을 한번 봅시다. 형식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개. 결합전자 중 하나 낼 거니까. 근데 산소는 16쪽. 원래 가지고 있는 중성일 때 가지고 있는 전자는 6개. 최외곽 전자가. 근데 7개야. 그럼 마이너스 1이죠. 네. 16쪽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를 띌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마이너스를 띌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를. 그래서 이 마이너스 형식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공유 결합을 하나 더 생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결합수가 2개가 나오고, 이거는 연습을 해보면은 딱 감이 오거든요. 연습을 해보면 감이 오니까 체화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SF4로 해볼까요? 자, SF4 같은 경우에는 황이 몇 쪽이에요? 16쪽이죠. 아까 말했던 이제 황은 이제 3s2, 3p4. 자, 16쪽인데 그러면은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 6개. 그 다음에 F는 산소나 황이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원자수 그대로 결합수 빼주면 되겠죠. 4개 빼고요. 2죠. 둘이래. 2죠. 2는 뭐예요? 얘는 뭘 뜻해? 최외곽 전자수 2를 뜻하죠. 그럼 봐봐. AX4, 2, 2라고 해야 돼? 얘는 2는 뭐예요? 비공유 전자 쌍이 아니라 수. 정확히는 2가 아니라 2분의 2겠죠. 2분의 2.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얘는 잠깐만 다시. 얘는 비공유 전자 수. 2는 얘는 비공유 전자 쌍수예요. 쌍수. 그렇기 때문에 AX4, 1이라고 해야 됩니다. AX4, 1. 자, AX4, 1이기 때문에 X와 2가 합쳐져서 4개와 1개가 합쳐지니까 5개죠. 5개. 스트링 넘버 5. 이제 진짜 정신 차려. 스트링 넘버 5니까 sp3D가 되겠죠. sp3D가 될 겁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는 하고 나머지 요거 문양 같은 경우에는 체화해서 한번 해보면서 연습하도록 하고요.
물론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이것보다는 좀 더 제한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2주기가 그렇게 2주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제가 sp3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2주기엔 d 오비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구조를 이제 풀어야 하는 일반화학과 다르게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 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화학을 안 하는 곳은 없잖아요. 유기화학만 하면서 일반화학을 안 하는 곳은 없으니까 결국엔 다 해야 되니까 같이 하자의 의미를 갖고 있죠. 기초잖아요. 2장까지는 유기화학을 위한 일반화학이니까 그 기초를 다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일단 하고 그 나머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실제로 연습 문제로 체화로 연습 문제 그리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